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 NFT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해봤는데 단점이 별로 없어요. 정말 단점이 좋은 별로 없어요? 활동이 단점이 별로 생각보다 단점이 없어요. 어, 정말 단점이 없고 음, 자기가 원하는 지금 시점에서 음, 하고 싶은 창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것도 되게 금방금방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상에서 금방금방 또 이렇게 정산이 작품이 돼요. 괜찮으면 바로바로 팔리고 바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바로 정산이 이제 팔리는 즉시 이더리움이 저한테 들어오는 바로 거니까, 입금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네, 아, 바로 거기서 들어와요. 바로 또 이제 국내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환전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네요. 네, 그게 좋고 환전할 때 음, 물론 뭐 좀 돈이 들겠지만 약간은, 여튼 네. 바로바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렇다, 진짜. 여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일단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아티스트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팔 수 있고요. 네, 바로 안 팔 그쵸, 수 그쵸.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기획력과 멋있는 아트 같은 걸로 한 방에 휘어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팔리고 잘 팔린 거 떠나서 제가 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요. 네, 이 NFT 그러니까 이 NFT 마켓에 네, 그러니까 때라는 게 있거든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최대한 빨리 오셔가지고 이 음, 마켓에서 지금 경쟁이 조금 덜 심하고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이 큰 자본을 들여서 올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일단은 영세한 어떤 아티스트 예술가나 크리에이터들도 최대한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음. 빨리 들어와서 자리 잡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그분들께. 다른 콜라보 계획도 있으신가요?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과 콜라보레이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게임을 즐기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혹은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죠.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이런 게임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투 언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죠. 플레이를 해서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투 언 게임에서는 오브젝트들이 NFT로 만들어집니다.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속 건축, 아바타, 의상, 무기 등의 아이템들이 NFT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 아이템들을 획득하고 난 뒤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아이템이나 게임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게임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희소성 있는 캐릭터나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게임에 따라서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전략에 따라 더 비싼 캐릭터와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얻거나 하는 건 가능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포인트는 그 게임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에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포켓몬고처럼 게이머가 캐릭터 엑시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성장한 엑시끼리 교배를 하면 새로운 종의 엑시가 탄생하기도 하고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는 엑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엑시는 NFT로 발행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거나 교배 횟수가 많이 남은 엑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즐기면서 1일 퀘스트를 완료하면 SLP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SLP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은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00만 명입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생계를 위한 게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엑시를 키워서 판매해 돈을 버는 것이죠. 필리핀인 하워드는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하는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 안에서 돈을 벌려면 그만큼 그 게임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플레이하고 진심으로 플레이한다. 하워드에 따르면 최고 수입은 월 300달러, 약 35만 원 정도이지만 이는 필리핀에서 벌 수 있는 정규직 한 달 수입인 200달러보다 높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로 인해 새로운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엑시 3마리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 마리에 수십만 원 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엑시를 대여해주는 사업, 엑시 유니버시티도 등장했죠. 더 샌드박스는 블록체인판 로블록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게임 플랫폼입니다. 직접 아이템이나 건축물을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게임을 즐기는 요소입니다. 더 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아이템이나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복셀 에디터,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게임을 만들고 수익화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입니다. 더 샌드박스가 로블록스 등 기존 게임과 차이점이 있다면 게임 아이템과 땅, 게임 콘텐츠가 NFT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복셀 에디터에서 만든 아이템을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임대하기도 하고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화하기도 합니다.
더 샌드박스의 아이템들은 그 용도나 희소성뿐 아니라 아이템을 누가 만들고 게임 속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아이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플레이 투 원 게임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MMORPG 미르4를 지난해 말 출시했습니다. 미르4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 광물인 흑철을 채굴해 유틸리티 코인인 드레이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흑철 10만 개당 드레이코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드레이코 코인은 가상자산 위믹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비율은 매번 달라지지만 1 위믹스당 0.7에서 0.9 드레이코입니다. 1 위믹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1 위믹스는 4,400원 정도입니다. 게임에서 흑철을 채굴한 만큼, 즉 게임 내에서 노동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죠. 흑철 채굴은 NFT는 아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했죠.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투 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미르4는 오는 12월에 NFT 기술이 적용된 게임 캐릭터, 아이템도 유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들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게임 개발사가 기획하고 개발한 대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게임을 통한 수익은 게임사가 가져갔죠.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즐기는 대신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에서 플레이어는 내 캐릭터를 꾸미고 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 있는 자산을 게임 화폐로 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은 다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잘 만든 건축, 게임 등을 판매하고 현실 세계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게임 안의 오브젝트들을 NFT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획득하거나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기존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구입한 아이템은 정말 내 소유일까요? 이 아이템들은 그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내 아이템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는 게임 회사가 서버를 특정 시점 이전으로 복구하는 롤백을 하면 그 사이에 사용자가 구매했던 아이템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리니지 M의 문양 롤백 사건이 대표적이죠. NC소프트는 리니지 M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문양 강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플레이어들이 문양 강화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업데이트 이전에 문양 강화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던 일부 플레이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고 리니지 M은 문양 강화 시스템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했습니다. 문양 강화 시스템 업데이트가 없던 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엔 롤백 전 문양 강화 업데이트에 결제한 플레이어들이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NC소프트의 이미지는 나빠지고 주가도 하락했죠. 플레이어가 돈을 내고 캐릭터를 강화했지만 게임사가 서버를 이전으로 되돌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이지만 완전히 사용자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NFT가 적용된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면 게임 아이템과 그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개발사 내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내용이 사라지거나 누가 위변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소유가 된 게임 아이템은 게임 개발사가 사라져도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아이템이 호환될 수 있는 다른 게임이 개발된다면 그 게임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건 금융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임들은 게임 내부에 예치 기능을 만들어 플레이어가 게임 토큰을 예치하면 이자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스테이킹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 투 언과 같은 형태의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플레이 투 언과 같은 게임에 대해 타행성을 이유로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플레이 투 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게임의 본질은 플레이 투 윈, 즉 놀이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게임이 플레이 투 언이 된다면 경쟁과 상호작용, 성취감, 협동심은 희미해지고 어떻게 재산상 이익으로 극대화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게임이 돈벌이가 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낡은 관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플레이 투 언 게임은 게임이 즐기는 것을 넘어 경제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미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이 즐길 거리가 아니라 생계수단, 즉 생산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많은 이의 삶을 바꾸는 게임 모델이다. 또 우리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통해 NFT가 구현하려는 가상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NFT는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죠. 이는 가상세계에서도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NFT와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NFT를 통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부작용은 없을지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NFT로 게임 안에서도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게임보다 더 넓은 플랫폼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경제 시스템도 예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 투 언 게임 안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시 인피니티처럼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여해주는 사업, 또는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 등 금융사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재산권이 인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왔습니다. 가상세계에서도 NFT를 통해 재산권이 인정되고 가상세계에서의 생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경제, 사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명 깊게 봤던 테드 토크 영상이 있거든요. Reality is broken. 앞으로는 현실이 게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실제로 지금 올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냐면요,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필리핀은 대부분의 그 수입원이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사실 관광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밥벌이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필리핀 인구의 상당수가 밥벌이를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 바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들은 포켓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에 나오는 캐릭터는 되게 귀여운 엑시라고 불러요. 엑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멕시칸 도롱뇽 아세요? 엑솔로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엑솔로틀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얘를 그냥 귀엽게 엑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켓몬과도 차이가 있고 다른 여느 게임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NFT 게임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우리가 몇 번 다뤘었죠. 엑시들 하나하나가 NF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일종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그 안에서 엑시라는 캐릭터들을 사고 팔고 교배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엑시라는 애들이 갖고 있는 DNA,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교배를 하면 어떤 새로운 종이 나와 있는지가 알고리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희귀종이 나오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이거는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 알 거예요. 레어템, 레어 카드가 나오면 우와 막 되게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고 이랬잖아요. 같은 원리인데 사실은 이 게임에서 엑시들만 NFT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나오는 여러 재화들, 플레이그라운드,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NFT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리니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게임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들 뽑는 거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필리핀 국민들이 이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이 게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Play to Earn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P2E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엑시 인피니티가 요즘 가장 핫한 P2E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 Play to Earn이냐? 이 게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필리핀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경우가 월급이 한 29만 원 정도가 되고 버스 기사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이제 월급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한 달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바리스타로, 버스 기사로, 선생님으로 일하는 돈만큼을 내가 한 달 동안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뭘로 돈을 버냐고요? 그 안에 나오는 엑시들, 얘네들을 교배해가지고 레어템이 나오면, 레어 엑시 모델이 나오면 얘를 팔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재화들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엑시들이 그 게임 안에 나온 재화들이 다 NFT로 이루어져 있어요. NFT는 우리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봤듯이 대체 불가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NFT 쪽에서 가장 핫한 거는 어떤 예술 작품, 우리가 말했던 비플의 작품이나 또는 잭 도르시 트위터 창업자가 팔았던 첫 번째 트윗, 뭐 이런 정말 희귀한 어떤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게 한쪽 시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NFT가 어디에 또 활용이 되고 있냐? 이 게임 업계입니다. P2E 게임, Play to Earn 게임. 근데 왜 이 게임 안에 캐릭터랑 모든 것들이 NFT로 이루어져 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게임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가챠 뭐 뽑기를 해가지고 아이템이 나와요. 그건 뭐 레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현질을 해서 실제 현금을 내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는 게임 회사가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서버 업데이트가 되거나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 물건은 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안에서의 어떤 재화가 NFT라는 거는 이 게임 자체가 망해도 내가 산 제품이 디지털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상에.
그리고 또 하나 의미하는 바는 내가 만약에 이 게임 플랫폼 안에서 어떠한 물건을 산다. 아무리 가상 아이템이고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사는 순간 실제 소유는 게임 회사가 아닌 유저 자신이 완벽하게 소유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NFT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고 게임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기존 게임하고 다른 거는 게임에서 게임으로 내가 가진 아이템을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번 산 아이템은 완벽하게 그 NFT를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점이 새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 있는 엑시를 NFT로 내가 사고 팔 때 AXS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는 코인의 형태로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NFT라고 하는 토큰이 실제로 가상화폐인 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서로 교환 또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코인이니까 얘를 기반으로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세상에서 오고 가는 거래와 게임에서 내가 플레이하면서 창조되는 NFT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게임에서는 이 NFT를 산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그러고 모든 아이템들이 다 유저들 거면은 뭘로 돈을 벌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NFT가 거래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매번 주인을 바꿔가면서 거래가 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최초의 그 NFT 발행자 또는 그 NFT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처음에 이 NFT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게임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유저들이 자기 물건들을 많이 사고 팔면 팔수록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인컴, 우리말로 하면 불로소득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냥 이자만 챙겨도 그 이자로 들어온 돈이 훨씬 많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돌아가자면 NFT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에는 유저가 이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NFT 형태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고 팔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P2E, Play to Ear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NFT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또 다른 게임 회사 더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투자를 받아서 1,100억 원인가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아직 NFT 기반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P2E가 가능한 그런 게임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미드4 글로벌인데요. 며칠 전에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아시아, 유럽, 미국, 중동 전 세계 207개의 서버에서 전 세계에서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2E 게임이라는 자체가 사행성이라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되고 게임 안에서는 그냥 순수한 경쟁과 재미만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는 이미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P2E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P2E 게임을 내놓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P2E 열풍의 중심에는 NFT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게임 속 세상에서 모든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과연 좋은 걸까? P2E 게임이라는 걸 금지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작점이 P2E라는 시작점이 결국 노동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까지 가냐? 자, 우리가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내 몸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일을 하는 거랑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일을 하는 거랑 두 가지가 이제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오는 거죠. 한번 택시 드라이버를 상상해 볼까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도로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아마 그 사이 단계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운전하지 않지만 사람이 보고 있다가 수동으로 원격 접속으로 차를 운전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내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운전한 것만 돈을 받고 내가 게임을 하듯이 원격으로 운전한 거는 돈을 안 받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격으로 운전했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게임에서 하고 있는 행위나 내가 디지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행위나 사실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게임이 어디까지 갈 수도 있냐면 그 일을 위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가로 페이가 들어오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지금의 P2E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NFT 기반으로 어떤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 원래는 사람들이 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도 벌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 엑시 인피니티와 이 코인과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는 엑시 하나를 사는데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월급 정도를 투자해야 엑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려면 엑시 3마리가 필요한데 엑시 3마리를 가져가려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월급을 어떻게 한 방에 끌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엑시 스컬러십이라고 엑시 장학재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장학금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게임을 잘해가지고 농장에 엄청 엑시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엑시를 분양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새로 누가 빌려준 엑시를 가지고서는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엑시로 벌게 되는 돈의 일부를 수수료처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이건 고리대금업? 대출 업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다만 대출을 돈 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 대 게임 캐릭터로 가는 거고 그게 NFT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화폐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중간에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는 돈을 대체하는 형태로 이미 고리대금업이나 대출업 이런 금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P2E 게임에서는 게임을 해서 내가 한 달 월급 이상의 돈을 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플레이 투 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사실 우리가 다른 쪽으로 또 가지고 나와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스트가 처음에 한번 멋진 컨텐츠를 내가 NFT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역시 또 수수료를 가져가서 그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난 가만히 앉아서 최초 창조자로서 돈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노동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서울대학교의 유기훈 교수팀에서 몇 년 전에 2090년도 계급 구조 예측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서 제일 위에 계급에 누구를 놨냐?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을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를 놨냐? 연예인과 유명인, 뭐 정치인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최상위에서 두 번째 가는 계급이라고 봤고요. 바로 그 밑에는 AI. 말하자면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 계층을 차지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들 셋의 지배를 받는 구조 피라미드를 그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운 어떤 NFT와 플레이 투 언 게임과 이러한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누가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텐츠가 인기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방탄소년단, BTS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죠. 그리고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워준 어떤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어떠한 형태의 예술 작품이건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둘이 가지게 되는 돈과 권력이 엄청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하나는 예술 작품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이걸 NFT로 발행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러한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오늘 영상을 시작한 거는 삶 자체가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까요?